로보츠 감독의 선택은 간단했습니다. LA 다저스의 포스트 시즌 1선발로 클레이튼 커쇼가 나서게 됐다는 소식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모두 끝났습니다. 애리조나가 미러키를 상대로 2연승을 거두면서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을 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시작되는 LA 다저스의 가을 야구 첫 맞대결 상대 이 같은 지구의 애리조나로 또 이제 결정이 되고 말았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맞춰서 다저스는 1선발로 이 클레이튼 커쇼를 낙점을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상당히 쉬운 결정이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 LA 다저스의 선발진 뭐 약해졌다 하더라도 이 100마일을 뿌리는 신인 바비 밀러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커쇼의 1선발 약간은 좀 의외라는 반응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16년 차로 이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인 레전드 커쇼를 선발로 내세우는 결정을 세운 거죠. 네. 올 시즌 클레이튼 커쇼 24경기에 출전해서 131.2이닝 그리고 10상승 5패 평균 자책점 2.46을 기록을 해줬습니다. 여전히 정상급의 성적이에요. 네, 잔부상 때문에 올해도 폴 시즌을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평균 자책점 2.46, 이 커쇼의 통산 평균 자책점인 2.48에 비해서 오히려 낮은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최근에 이 어깨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패스볼 구속이 80마일 후반대까지 감소를 하면서 다소 우려를 모으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더 정확한 제구력 그리고 완급 조절 능력과 이 변화구 비중을 높이면서 이 커쇼가 복귀한 이후에도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을 야구 첫 경기라는 또 특성상 경험 많은 베테랑을 또 1선발로 내는 이 로버츠 감독의 결정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 5판 3선승제인데 휴식일이 중간에 3일이나 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차전에 등판이 가능한 선발 투수는 그럼 또 2차전에 나오는 투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는 바비 밀러가 만약의 경우에 5차전에 선발 등판하는 것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이 선발 로테이션 구성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그동안 사실 가을 커쇼 이런 별명이 있었다시피 포스트 시즌 무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 커쇼가 그랬던 선수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네, 커쇼 같은 경우에는 다저스가 2013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면서 어느덧 포스트 시즌 통산 이닝이 194이닝이나 되거든요. 근데 평균 자책점이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은 2.48인데 포스트 시즌 통산 평균 자책점은 4.22니까 확실히 커쇼가 가을 야구에서 못했다. 이건 단순히 이미지가 아니라 성적으로도 보여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죠. 2020년 당시에는 이제 5경기에 등판해서 4승 1패 평균 자책점 2.93으로 이제 맹활약하면서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또 이끌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때 사실 뭐 커쇼의 가을 잔혹사도 여기서 끝나나 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해 다시 샌디에고를 만나가지고 또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5이닝 동안 3실점에 그치면서 결국에는 팀도 이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에 실패를 했었죠. 이 3년 만에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에서의 승리를 노리고 있는 커쇼인데 확실한 점은 예전의 커쇼와는 많이 달라진 선수라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네. 옛날에는 커쇼가 전성기 당시에 9위를 바탕으로 윽박지르는 투구를 하다가 그게 실주가 결국엔 홈런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하지만 최근에 커쇼는 패스볼보다는 슬라이더 비중을 상당히 높였고 또 올 시즌에 돋보이는 점 바로 스플리터. 그렇죠. 이 스플릿 체인지업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투구 패턴이 훨씬 예전에 비해서 복잡한 선수가 됐고 제구 역시도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처럼 압도적인 피칭으로 뭐 완봉까지 노릴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포스트 시즌 같은 큰 무대에서 최대한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피칭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커쇼 선수가 전성기 때 뭐 사흘 휴식하고 나다음 이제 등판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불펜으로 올라와서 등판하는 경우도 있었고 6이닝까지 잘 던지다가 7회 올라와서 한 이닝 더 욕심을 부리다가 또 무너지는 경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었던 그동안의 가을 부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커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악재를 딛고 등판을 하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커쇼가 어느 정도 한 발 내려놨잖아요. 뭐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불만 없이 내려오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이제 더그아웃에서 모습 보세요. 네. 예전에 커쇼는 진짜 자기가 등판하는 경기면 근처로 오면 막 이렇게 건들지도 못했죠. 그죠? 건들지도 못했었는데 이제는 팀 동료들한테 먼저 다가서는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커쇼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요. 이 커쇼 선수의 맞대결, 선발 맞대결 상대는 이제 다저스전 통산 평균 자책점 5.49, 다저스 상대 굉장히 약했었던 이 메릴 켈리라는 점도 호재라면 또 어떻게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저스가 결국에는 커쇼와 바비 밀러 말고 나머지 이 경기에서의 선발 투수를 확정짓지 못한 이유 결국엔 이탈이 많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탈을 하게 된 우리
우리아스 외에도 곤솔린, 메이 둘 다 팔꿈치 수술을 받았죠. 뷰러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토미 존 수술에서 올 시즌 복귀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이 어깨가 더 무거워지게 된 커쇼입니다. 그렇습니다. 커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2경기 체제에서 또 한 번 다저스의 우승을 이끌게 된다면 은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현재서 좀 꾸준히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커쇼 같은 경우에는 뭐 다저스 프랜차이즈 기록 뭐 아직 좀 남은 기록들이 있긴 합니다만 투수로서 싸이 형상도 3번 받았죠. 200승도 돌파했죠. 이미 명예전당 진입이 확정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게 없다라는 반응뿐더러 또 이제 최근에 부상이 많기도 했었지만 결국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거를 꾸준히 겨울 때마다 그렇죠. 이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커쇼에 잘하면 라스트 스탠스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가을 야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쇼의 등판이 더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거고 또 근데 사실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은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찰리 모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맨날 은퇴한다고 했는데 잘 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어쨌든 이제 클레이튼 커쇼 선수가 1선발이 가을 야구의 첫 단추를 좀 잘 꿰주기를 바라는 다저스 팬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커쇼 선수의 팬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이 클레이튼 커쇼가 그동안의 가을 잔혹사를 지울 수 있는 피칭, 이 애리조나와의 1차전 오늘 일요일입니다. 8일부터 또 시작되는 디비전 시리즈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이제 디비전 시리즈 관련해서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볼 예정이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